자, 4강 산과 염기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19번. 다음은 산과 염기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대화이다. 염기는 수용액에서 OH-를 내놓는 물질이다. 학생 A 맞는 말이고, 학생 B,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수소이온 때문이다. 학생 B도 맞고, 산과 염기는 수용액에서 이온화됨으로, 자, 이온화된다는 얘기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 전류가 흐르지. 자, 학생 C도 맞아요. 정답은 5번. 자, 220번. 그림과 같은 장치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실을 올려놓고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실에서부터 정극 A 쪽으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한다. 자, 그러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하는 이온은 OH- 수산화 이온이거든요. 근데 이게 A 쪽으로, 정극 A 쪽으로 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극 A는 플러스 극이 되고 정극 B는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그래야지만 OH-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면서 색 변화가 일어날 거니까. 자, 그래서 보기 보면 기억. 정극 A는 플러스 극이 맞고 니은 K뿔과 NO3- 는 이동하지 않는다. 자, K뿔하고 NO3-도 이온이기 때문에 이동하고 디귿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대신 수산화 칼륨 수용액으로 실험을 하면 푸른색이 정극 A, B 쪽으로 이동한다. 어차피 KOH 수용액도 OH-가 있기 때문에 B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A 쪽으로 이동하겠죠. 정답은 1번. 자, 221번. 그림은 산과 염기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A 수용액과 B 수용액은 각각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중 하나이고 A 수용액에 BTB 용액을 넣으면 노란색을 띈다. 자, 노란색을 띈다는 얘기는 산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A 수용액은 HCl이 될 거고 수산화나트륨이 B 수용액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 수용액은 묽은 염산, 그 다음에 B 수용액은 수산화 나트륨. 자, 1번. 위 실험 장치에 A 수용액과 B 수용액을 각각 떨어뜨리고 전류를 흘려 주었을 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을 모두 쓰세요. 자,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음이온이 이동하잖아, 음이온.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음이온 한번 볼까? 자, 요 녀석 음이온이지? 얘 음이온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질산이온도 음이온이죠.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 극은 음이온이 이동하는데 일단 질산칼륨 수용해서 NO3- 이동할 거고 묽은 염산에서 Cl- 이동할 거고 그 다음에 B 수용액에서 OH- 이동하겠네. 근데 마이너스 극에는 양이온이 이동하니까 자 질산칼륨에서는 K뿔 그 다음에 HCl에서는 H뿔 그 다음에 B 수용액에서는 Na 뿔이 이동합니다. 됐죠? 그래서 221번의 1번은 OH- Cl- NO3- 되고요. 2번 반응이 일어날 때 A 수용액과 B 수용액의 위치에서 각각 걸음 종이에 색 변화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서술하세요. 자, 일단 보세요. 얘는 BTB 용액을 적셨기 때문에 BTB 용액에서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에서 색깔은 노초파가 됩니다. 그럼 산성은 H+, 염기성은 OH-. 됐죠? 그런데 A 수용액이 HCl이잖아. 그러면 얘는 H+가 무슨 극으로 이동한다? 음극으로 이동한다. 마이너스 극. 됐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얘가 무슨 색을 띈다? 노란색으로 변한다. 됐죠? 그 다음에 NaOH에서는 OH-가 양극으로 이동하지 플러스 극.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니까 얘가 푸른색으로 점점 바뀔 거야. 푸른색.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질산칼륨 수용액은 일단 얘는 중성이거든. 중성인 수용액에다가 비리비 용액을 섞였기 때문에 요거 전체는 일단 초록 색깔이야. 초록 색깔인데 A 수용액의 위치에서는 일단은 노란색을 띨 거고 그다음 B 수용액 위치에서는 푸른색이 뜰 겁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극적으로 노란색이 점점 퍼져 나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극 쪽으로 점점 푸른색이 퍼져 나가겠죠. 됐지? 자, 그 다음 222번. 자, 세 가지 물질의 성질에 대한 자료이다. 자, 묽은 염산, 식초,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자, 묽은 염산이란 얘기는 이건 수용액 상태입니다. 수용액. 그럼 수용액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 식초는 마그네슘과 반응. 자, 얘는 산이니까 마그네슘과 반응하고, 이거 동그라미 반응하고, 그 다음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서는 페노프탈렌 용액을 넣었을 때는 얘는 빨간색으로 변하죠. 자, 그래서 222번 기억은 있습니다. 맞고. 니은은 기체 발생이다. 맞고. 그 다음 디귿은 무색이 아니라 붉은색이 됩니다. 됐지? 그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23번 봅시다. 표는 네 가지 물질을 기준 가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네 가지 물질을 봤더니 염산, 아세트산, 얘는 산성이네. 그 다음에 암모니아, 수산화, 나트륨, 얘는 염기성이죠. 근데 산성이 얘고 염기성이 아니오의 기준이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금속과 반응해서 일부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하니? 요거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산, 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니? 요거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뭐 지시약의 색변화, 색변화 요것도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비리비 용액이라면 노란색으로 변하니?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자,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224번 세 가지 물질 수용액에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색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페노프탈레인 말고 BTB 용액부터 봅시다. 노초파죠. 그러니까 얘는 산, 중, 염기성이 되고, 염기성에서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붉은색이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은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은 가수용액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자, 이거 맞고, 디귿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나수용액을 떨어뜨리면 푸른색으로 변한다. 자, 나는 중성이니까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25번. 표는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물질의 액성을 분류한 것이다. 레몬, 식초, 산성. 그 다음에 비누, 표백제, 염기성. 그 다음에 증류수는 중성. 자,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으로 분류된 물질은 전기전도성이 있다. 전기전도성이 없다. 증류수는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디귿으로 분류된 두 가지 물질의 수용액에는 공통적인 음이온이 들어있다. 맞습니다. 이 공통적 음이온은 수산화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26번 그림은 각각 산 수용액과 그다음 산 HA 수용액과 HB 수용액에 들어있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HA 그다음에 HB 수용액 봤더니 HA는 100% 이온화가 된 모형이죠. 그러니까 얘는 강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HB는 자 일부만 이온화가 됐잖아. 그렇지? 얘는 일부 이온화가 된 모형이기 때문에 얘는 약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산 하면 생각나죠? 의열단의 김원봉. 오케이. 자, 지웁시다. 약산은 김원봉. 자, 그럼 여기서 둘 다 어차피 산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가 공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녀석이 H 플러스가 되고 세모가 A 마이너스. 그러면 네모는 B 뿔이 되겠습니다. 소리 B 마이너스가 되겠네. 됐죠? 기억, 산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른 것은 동그라미 때문이 아니죠. 산의 음이온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기억이 틀렸고, 니은 HA 수용액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동그라미는 환원이 된다. 자, 요거 맞죠? 맞지? 왜냐면 봐봐. Mg랑 수소이온이 반응을 해서 수소 기체가 되고 Mg 이뿔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 녀석이 얘로 바뀐 거니까 얘는 산화되는 거고, 요 녀석이 요 녀석으로 바뀌니까 환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수소 이온은 환원된다. 맞고, D번
HB 수용액의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은 탄산 칼슘이라서 동그라미 수소이온과 반응합니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227번. 같은 부피 수용액 가와 나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가를 봤더니 자, H 플러스 A 마이너스 100% 이온화가 됐네. 그 다음에 나도 볼까요? 자, H 플러스 B 마이너스 얘도 100% 이온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가에서 보면 H 플러스가 2개일 때 A 마이너스가 2개가 있죠? 나에서는 H 플러스가 4개가 있을 때 B 마이너스가 2개가 있지. 그런데 얘네들은 정기적으로 뭘 띄어야 돼? 중성이어야 됩니다. 정기적이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전하량의 총합하고 음전하량의 총합이 같아야 돼요. 됐지? 그런데 지금 나에서 보면 플러스 1자리가 4개 있죠? 그러면 B 마이너스가 2개가 있는데 양전하량과 음전하량이 같으려면 B는 E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죠. 이가의 음이온이 되어야 됩니다. 됐지? 자, 기억. 가와 나에서 각각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모두 노란색으로 변한다. 자, 이거 맞죠? 둘 다 산이니까. 니은 B는 1이다. B는 2이다. 디귿 물에 넣은 산의 분자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가 아니라 둘 다 같습니다. 왜? 자, 봐봐. HA가 2개 들어가야지만 H 플러스 2개, A 마이너스도 2개가 나오지. 맞죠? 근데 여기 좀 볼까? 얘는 나를 쓰면 이렇게 되거든. B, H2 이렇게. H2B 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이것도 2개가 들어가야지만 수소이온이 4개가 되고 B음이온이 2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간 산의 분자수는 가하고 나가 같아야 돼요. 정답은 기억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28번 봅시다. 그림은 세 가지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 나는 달을 봤더니 수소이온, 산이네. HA, 그 다음에 나에는 아무것도 없죠. BA, 그 다음에 다에는 수산화이온이 있으니까 BO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성, 다는 염기성. 자, 기억. 산성 용액은 한 가지이다. 맞고. 니은 마그네슘을 넣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용액. 자,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용액은 산성 수용액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있어야 되고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이 변하는 용액은 세 가지이다.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빨. 그러니까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1번. 자, 229번. 그림은 세 가지 물질 XZ의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XZ는 묽은 염산, 그 다음에 염화 칼슘, 수산화 칼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여기를 보면 자, CL이 아이고 왜 이래? 자, CL이 공통으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CA가 공통으로 2개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각의 뭘 찾아줘야 돼? 얘네들의 모형을 찾아줘야 되겠네요. 됐지? 그런데 HCl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로 있어야 되고 CaCl2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2, CaOH2 역시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2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1대1로 존재하는 게 다네. 얘가 HCl.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다하고 이게 다잖아. 다하고 얘는 중성이죠. 얘랑 공통인 게 CL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CL이란 얘기죠. 그럼 얘가 H 플러스면 요 녀석이 CL이 되는 거고 얘가 CL이면 얘는 H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여기 동그라미가 있네. 여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가가 CaCl2가 돼. 요게 Cl마고 별이 CA2뿌리네요. 됐지? 그러니까 나에서 별이 CA2뿌리고 네모가 OH 마이너스니까 나는 CaOH2가 돼.
자, 그래서 1번 수소이온의 모형을 쓰세요. 수소이온은 세모가 수소이온이네. H 플러스 됐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세 개 수용액에서 H 플러스가 하나밖에 없잖아. H 플러스 맞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도 하나밖에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모하고 세모가 H 플러스 아니면 OH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인데 H 플러스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로 있어야 되니까 세모, 다수용액에 있는 세모가 H 플러스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가나다에서 BTB 용액을 넣었을 때 색 변화를 쓰세요. 일단 가는 중성 수용액이고 나는 염기성 수용액이고 그 다음에 다는 산성 수용액이죠. 그럼 BTB 용액에서 염기성, 아니 그 산성은 노란색, 염기성은 중성은 초록색, 염기성은 파란색이네. 그래서 기억은 초록색, 그 다음에 니은은 파란색, 디귿은 다는 노란색으로 색깔이 변합니다. 자, 230번 봅시다. 다음은 두 가지 중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는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슘의 중화 반응이고 나는 황산과 수산화칼륨의 중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화 반응에 의해 생긴 염이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물이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나에서 반응한 수소이온 수는 생성된 물 분자 수랑 같다. 당연히 같겠죠. 맞죠? 다를 수가 없잖아. 그치? 왜냐면 반응한 수소이온과 물 분자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해? 얘는 1대 1로 반응하잖아. 봐봐. 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가 H2O가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1대 1대 1로 반응하기 때문에 요게 반응한 거랑 요게 반응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응한 수소이온 수는 생성된 물 분자 수랑 반드시 같아야 되고 디귿 가와 나의 중화점에 해당하는 용액은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화점에서 누가 있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이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자, 231번. 자, 수용액 가와 나가 각각 물에 녹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하여 수용액에 존재하는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나 둘 다 산수용액이니까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수소이온이죠. 그럼 가와 나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도형이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가 수소이온이 될 거고 근데 가와 나의 차이점이 자, 음이온이 가에서는 수소이온, 양이온과 1대1로 있죠. 그러니까 세모는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고 나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2대4로 있잖아. 그러니까 음이온이 B2-2가의 음이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화학식으로 쓰면 HA가 되고 나는 이가산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기억. 동그라미는 수소이온이다. 맞고 니은 이온의 전압. 네모는 마이너스 2가 그 다음에 세모는 마이너스 1가니까 맞고 디귿 각 용액을 완전히 중화시킨다. 자, 완전히 중화시킨다는 얘기는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없다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 근데 가에는 수소이온이 4개 있고 나에도 수소이온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OH-도 몇 개 필요하다? 4개가 필요하니까 가와 나가 같습니다. 그 정답은 3번. 자, 232번. 그림은 일정한 부피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었을 때 각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얘가 H 플러스네. 그럼 여기 H 플러스가 있죠? 그런데 다에는 없다. 그 다음에 라에도 없죠? 그 다음에 요게 OH 마이너스잖아. 근데 가와 나는 없고 다도 없네. 그럼 다는 수소이온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으니까 여기가 중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는 산성, 그 다음에 라에서는 염기성이 되겠네요. 기억, 염기성은 두 가지이다. 염기성은 한 가지이고 니은 한 가자. 가와 나에 탄산칼슘을 넣으면 모두 기체가 발생한다. 맞죠? 탄산칼슘은 산화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니은 맞고 그 다음 디귿 혼합용액의 온도는
어디가 가장 높으냐면 중화점에서 가장 높죠. 그러니까 다가 라보다 높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정답. 자, 233번 표는 온도가 같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다르게 하여 중화 반응시켰을 때 각 실험에서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세요. 부피를 달리했을 때 최고 온도를 나타냈는데, 자, 다 봐봐, 다. 여기가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죠. 31도. 그러니까 다는 무조건 중성이 되고, 그 다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많은 거 쳐다보시면 돼. 그러면 가와 나에서는 수산화나트륨의 부피가 많으니까 여기는 염기성이고, 그 다음에 다하고를 하는 묽은 염산이 많으니까 라와 많은 산성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233번과 같은 유형은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 게 편해. 자, 최고 온도를 찾아. 최고 온도를 찾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부피가 많은 거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피가 많은 게 산 또는 염기의 개수가 많은 거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염기성, 여기는 산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성된 물 분자수는 요거 보면 돼. 자,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가 같으면 생성된 물 분자수가 무조건 같습니다. 왜? 온도가 같은 묽은 염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랑 물 분자수가 같고 여기랑도 물 분자수가 같아요. 기억, 나의 혼합용액은 염기성에다 맞고, 니은 마의 혼합용액에 금속 마그네슘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산성이니까. 디귿번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라에서가 마에서보다 많다. 당연히 많지. 온도가 높으니까. 근데 나랑 라가 같고 가와 마가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자, 23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구나. 쏘리. 이거는 233번과 좀 다른 문제. 자, 묽은 염산 20ml에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조금씩 가하면서 측정한 혼합 용액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됐죠? 그럼 얘는 얘랑 똑같은 거네. 일정량 산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조금씩 넣었을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최고 온도가 무슨 점? 중화점이고, 중화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는 아마 산이 많았을 거고 여기에는 염기가 많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가는 산성이고 나는 염기성입니다. 왜? 생각을 해봐. 산이 있는 곳에다가 내가 염기를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산이었다가 얘가 점점 들어오면 중성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염기성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중화점을 기준으로 해서 액성이 바뀐다. 기억. 가의 액성은 산성이다. 맞고. 니은 나는 중화점이다. 맞고. 디귿 다에서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자 여기는 염기성이니까 푸른색으로 변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35번 그림은 일정한 부피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었을 때 넣어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혼합 용액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최고점 보시죠. 자, B는 중화점이고, 자, 얘는 산이 있는 곳에 염기를 넣었기 때문에 중화점에 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산성이 되겠죠. 자, 기억. A에 페노프탈렌 용액을 넣으면 붉은색이 아니라 무색이 되고, 니은 생성된 물 분자수는 중화점에서 많아야 되지. B가 A보다 크다. 요거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혼합 용액 속 총 이온수는 A가 B보다 크다. 혼합 용액 속에 있는 총 이온의 수는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지. 요것도 요거잖아. 일정량 산이 있는 곳에다가 수산화나트륨 계속 집어넣어봐. 그러면 중화점에 올 때까지 이온수의 변화 있다 없다? 없다. 봐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치? 그래서 B랑 A랑 총 이온의 수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자, 236번 그림은 묽은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반응시켰을 때 넣어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생성된 물 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여기가 중화점이네. 왜냐하면 중화점 이후에는 더 이상 뭐가 없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할 알자 이온이 없기 때문에 생성된 물 분자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중화점을 기준으로 해서 용액의 액성이 바뀌기 때문에 A는 산성,
그 다음에 C는 염기성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기억. A에 마그네슘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맞고. 니은 혼합 용액의 온도는 B가 A보다 높다. 맞습니다. 중화점이기 때문에. 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C가 B보다 크다. 맞아요. 왜냐하면 C는 더 이상 봐봐. C는 반응에 참여할 수소 이온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넣어준 Na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개수만큼 입자수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 됐죠? 봐봐. 아까 전에 몇 번? 232번. 자, C 지점이 얘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화점에 올 때까지는 입자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중화점이 넘어가면 뭐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에 참여할 수소 이온이 없기 때문에 넣어준 수산화 나트륨 이온 수만큼 증가합니다. 2개 들어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4개에서 2개 증가됐네요. 맞죠? 자, 그래서 C가 B보다 크다. 디귿번은 맞아. 그래서 236번의 디귿번하고 234번의 요거 디귿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하고 얘는 좀 달라. 그래서 23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237번. 그림은 묽은 염산 10ml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렸을 때 넣어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이온수 기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수산화 나트륨 10ml를 넣을 때까지 이온수가 없었어. 그러면 넣어줬는데 없다. 얘는 반응한 거지. 그러니까 알자 이온이 되겠네요. 수산화 나트륨. 그래서 기억은 Na 플러스가 아니라 수산화 이온입니다. 됐습니까? 니은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같다. 그럼 봐봐.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가 중화점이 되냐면 여기가 중화점이 되거든. 그러면 중화점일 때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가 10ml야. 근데 HCl도 10ml가 있었고 중화점에서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도 10ml죠. 그러면 얘가 뭘 의미하냐면 뭘 의미하냐면 중화점에서 반응한 산과 염기의 부피가 같다. 얘는 농도가 동일하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통과에서는 이렇게 표현돼.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 얘는 농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같다. 요거 맞고. 디귿.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5ml를 넣었을 때 5ml 넣었을 때 여기구나. 여기 넣었을 때 Cl-수와 Na+는 2분의 1이다. 자, 보세요. HCl 10ml하고 NaOH 10ml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은 거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소이온이 2개 있다면 여기에 수산화이온도 2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0ml를 넣었을 때 무슨 점이기 때문에 중화점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봐봐. 그러면 10ml에 2개 있다면 10ml에 Cl-도 2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Na 플러스 몇 개 있어야 된다? 2개가 있어야 돼. 근데 237번에서는 NaOH를 몇 ml 집어넣은 거다? 5ml 집어넣은 거다. 얘를 10ml가 아니라 5ml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부피가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입자수도 몇 개?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Na 플러스 수랑 Cl-의 수는 2분의 1이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디귿번이 맞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37번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38번 봅시다. 자, 그림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20ml에 묽은 염산 HCl을 조금씩 가할 때 넣어준 묽은 염산의 부피에 따른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Na+의 수분의 기억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일단 여기서 기억이 될 수 있는 게 봐봐. Na+, OH-, H+, Cl-인데 일단 Na+는 분모에 있으니까 탈락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묽은 염산을 집어넣은 거잖아. NaOH 수용액에 묽은 염산을 집어넣기 때문에
H 플러스도 안 돼. 왜냐하면 중화점에 올 때까지 H 플러스는 없기 때문에 계속 0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기억이 될 수 있는 게 OH 마이너스랑 CL 마이너스가 기억이 될 수가 있겠네요. 됐니? 그런데 OH 마이너스도 안 돼. 왜 안 돼? OH 마이너스는 중화점이 넘어가면 사라지니까 어딘가에서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군. 0. 근데 0이 되지 않고 점점 증가가 되죠. 그러니까 기억은 CL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경꾼 이온이 1일 때 이 녀석의 비율이 1이란 얘기는 여기가 무슨 점? 중화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중화점의 HCl의 부피가 20ml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도 20ml네. 됐지? 자, 그러면 기억은 OH-다. 기억은 Cl-여야 되고 니은 혼합용액의 온도는 나가 다보다 크다. 자, 나가 중화점이잖아. 여기가 중화점. 그러면 가는 염기성, 그 다음에 다는 산성이 되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무조건 맞아야 되고 디귿 혼합용액 속 전체 이온수는 가 대 다가 2대 3이다. 가랑 다 전체 이온수 봐봐. 자, 가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2분의 1인 지점이고 그 다음에 나는 미안해 다네요 다. 자, 다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1.5니까 2분의 3이죠. 자,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어차피 Na 플러스의 입자수는 밖에 안 바뀌지. 왜냐하면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처음에 있었던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Na 플러스는 여기든 다 똑같아야 돼. 그러면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가에서 Na 플러스가 2개가 있었다면 다에서도 Na 플러스가 2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왜? Na 플러스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Cl-는 몇 개 있어야 돼? 이거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3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모든 수용액에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때문에 가에서는 OH-가 몇 개 있어야 돼? 1개가 더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음전하량의 총합과 양전하량의 총합이 같습니다. 그러면 다에서는 누가 더 많아야 되니? 다에서는 누가 더 많아야 됩니까? H 플러스가 1개 더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양전하량의 총합과 음전하량의 총합이 같죠. 그러면 가와 나에 들어있는 총 이온의 수는 가는 이것 전체 다 더하면 되죠. 4개. 그 다음에 다는 다 더하면 몇 개니? 6개네. 그래서 4대 3이니까 2대 3 디귿이 맞네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 좀 어렵네요. 이거 이해됐습니까? 디귿번. 다시 이것도 계속 질문할까봐 다시. 자, 이 문제는 NaOH 수용액에다가 H 플러스 HCl을 첨가하는 실험이죠. 그러니까 Na 플러스의 개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가에 있을 때나 다에 있을 때나 Na 플러스의 개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여기까지 인정? 오케이. 그런데 지금 Y축 자체가 실제 몇 개로 나온 게 아니라 비율이잖아. 그러면 비율이 나오면 내가 진짜 몇 개인지 바꿔주면 돼. B가 맞게끔.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가는 2분의 1, 다는 2분의 3. 봐봐. 가는 Na 플러스 대 Cl 마이너스가 2분의 1이고 다는 Na 플러스 대 Cl 마이너스가 2분의 3이야. 자, 그런데 Na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가와 다에서 같다 그랬죠. 그러면 가에서 Na 플러스가 2개 있다면 다에서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돼. 근데 가에서 비율이 2분의 1이니까 Cl 마이너스 몇 개 있어야 된다? 1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Cl 마이너스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 있어야 돼요. 근데 가나 다 전체 수용액에서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양전하량의 총합과 음전하량의 총합이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 봐봐. 얘는 Cl 마이너스가 1개,
그 다음에 Na 플러스가 2개가 있으면 양전하량이 더 많잖아.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있어야 돼? OH 마이너스가 하나가 더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다도 마찬가지야. Cl 마이너스가 3개가 있고 Na 플러스가 2개가 있잖아. 그럼 얘네들만 있으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안 되잖아. 그럼 이럴 땐 누가 더 많아야 돼? 누가 더 있어야 돼? 수소이온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되죠. 그러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네. 그러면 가와 다에서 들어있는 이 이온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3, 4, 5, 6, 2대 3이 되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됐죠? 자, 239번 그림은 황산 수용액 10ml와 묽은 염산 10ml 속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동일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어 중화 반응시킬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가에서는 수소이온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고 나에서는 수소이온이 2개가 있네. 괜찮아? 그러면 동일한 NaOH를 넣어줬다고 했기 때문에 생성된 물의 양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NaOH 내가 4개 넣었다가 쳐봐. 4개. 됐습니까? NaOH를 4개를 넣었다고 쳐봐. 그러면 가에서는 수소이온이 4개니까 이거 다 반응하지. 그럼 물 분자 몇 개 생깁니까? 4개 생깁니다. 근데 나에서는 수소이온이 몇 개밖에 없니? 2개밖에 없으니까 물 분자가 몇 개 생겨? 2개밖에 안 생겨. 그러니까 동일한 OH- 수용액을 넣어서 중화시키면 일단은 가가 나보다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많습니다. 중화점에서. 알겠지? 중화점에서. 됐니? 가와 나의 중화점에서는 가가 나보다 많을 수밖에 없어. 됐지? 그럼 기억 볼까? 중화점까지 생성된 물의 양 가는 4개가 만들어진 거고 나는 2개가 만들어지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많다. 기억이 맞고. 니은 중화점까지 넣어준 NaOH 수용액의 부피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지? 왜냐하면 얘는 수소이온이 4개고 얘는 수소이온이 2개잖아. 그러니까 수산화나트륨은 여기 몇 개 집어넣어야 돼? 4개 집어넣고 여기는 몇 개? 2개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2배 정도 클 것 같고. 디귿 중화점에서 혼합용액 속 전체 이온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자, 중화점에서 나의 이온수는 4개가 되죠. 그렇지? 왜냐하면 H 플러스 2개가 없어지면서 Na 플러스 2개가 생길 거잖아. Na 플러스 2개. 자, 근데 가에서는 이거 4개 없어지지? 그러면 Na 플러스가 몇 개 들어와야 돼? 4개 들어와야 돼. 그럼 4, 5, 6. 그래서 가는 6개, 나는 4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이제 240번 봅시다. 표는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의 가다를 그림은 가의 이온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혼합 전 각 용액의 온도는 서로 같다. 얘는 얘네. 그럼 일단 여기 HCl하고 NaOH가 있잖아. 그러면 Cl-랑 Na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이지.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넣어준 산의 개수랑 염계 개수랑 같아. 근데 가를 봤더니 Na 플러스가 3개 있죠. 그러니까 30ml 안에 NaOH가 3개 들어온 거고 Cl-가 하나 있다는 얘기는 10ml 안에 HCl이 1개 들어온 거야. 그럼 20ml는 2개, 30ml는 3개. 그 다음에 NaOH는 30ml에 3개 NaOH가 있다면 20ml에는 2개, 10ml에는 1개가 있겠죠. 기억, 가에 마그네슘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왜? 수소이온이 없잖아. 니은 생성된 물의 양은 나에서가 다에서의 2배이다. 나는 2개. 그 다음에 다는 1개. 그러니까 니은번 맞고. 디귿 다에서 NaOH 20ml를 넣은 용액의 액성은 중성이다. 맞죠? 왜냐하면 지금 다 봐봐. 다는 HCl에 3개 있는 거고
NaOH가 하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중성이 되려면 추가적으로 이거 몇 개가 더 들어오면 돼? 2개가 더 들어오면 되죠. 근데 10ml에 하나야. 그러면 20ml에는 2개니까 20ml를 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귿 4번이 됩니다. 자, 241번 그림은 수산화칼륨 수용액 100ml와 수산화칼슘 수용액 100ml에 각각 묽은 염산을 넣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생성된 물의 양을 비교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서술하세요. 일단 가에서는 OH-가 하나, 나에서는 OH-가 2개 있잖아.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많아. 왜? 수산화 나트륨의 이온수가 많으니까. 몇 배 많은 거야? 2배 많은 거니까 가에서는 물 분자가 1개 생기면 나에서는 물 분자가 2개가 생깁니다. 2번 가와 묽은 염산의 혼합 용액을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 추가로 넣어 주어야 할 용액의 종류와 부피를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하세요. 가와 묽은 염산 혼합 용액을 자 그럼 봐봐. 가는 KOH 1개가 있는 거고 묽은 염산이 2개가 들어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OH-1개가 있고 K 플러스가 1개,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2개, 그 다음에 Cl-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누가 더 많아? 지금 산이 더 많으니까 이거 전체를 다 중화시키려면 누가 필요하다? KOH가 몇 개 필요하다? 1개가 더 필요하네요. 그럼 넣어줘야 될 부피는 자 수산화 칼슘이 100ml에 하나 있으니까 1개가 더 들어오려면 KOH 100ml가 필요하겠습니다. 됐죠? 자, 242번 그림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수소, B는 Na, 자, C는 산소, D는 Cl입니다. 자, 화합물 AD, HCl, 수용액과 BCA, 수용액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AD를 이용해서 서술하세요. 그러면 AD 더하기 BCA는 A2C 더하기 BD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HCl 더하기 NaOH가 반응하면 H2O 더하기 NaCl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AD를 이용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써야 됩니다. 자, 243번. 자, 그림은 묽은 염산 10ml와 수산화나트륨 10ml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동그라미와 네모는 모두 양이온이다. 자, 왼쪽은 묽은 염산이니까 동그라미가 H 플러스가 되고 오른쪽은 NaOH이기 때문에 네모가 Na 플러스가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세모는 수산화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별 표시는 Cl-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묽은 염산 10ml와 NaOH 20ml를 혼합한 용액. 자, 그럼 봐봐. 묽은 염산 10ml에는 H 플러스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3개 있죠. 그 다음에 Cl-도 3개. 그 다음에 NaOH 20ml에는 OH-랑 Na 플러스가 있을 텐데 봐봐. 10ml에 2개가 있으면 20ml에 이거 몇 배 있을까? 2배가 있겠죠. 그러니까 OH-는 몇 개? 4개, Na 플러스도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수소이온은 다 사라지고 수산화이온만 하나가 남겠네요. 그러면 수산화이온이 있기 때문에 액성은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 수비. 자, 이온 수비 별표가 Cl-, 세모가 OH-. 얘가 별이고 얘가 세모니까 3대1이다. 맞고. 그 다음에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별의 수랑 같다. 자, 별의 수는 3개고 생성된 물 분자 수도 3개. 맞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44번. 표는 25도씨 묽은 염산 수용액과 25도씨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부피를 다르게 하여 혼합한 용액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혼합 전 각 용액의 온도는 같다. 자, 그러면 나부터 볼까? 이온의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죠? 여기는 중화점이 됩니다. 그럼 중화점에서 온도가 최고가 되기 때문에 T2가 T1보다 커야 돼. 괜찮지? 그 다음에 동일한 묽은 염산, 동일한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피가 2배가 되면 들어있는 입자수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됩니다. 그러면 편의상 봐봐. 나에서가 중화점이잖아. 나에서가 중화점이란 얘기는 들어간 수소이온의 수랑 수산화이온의 수가 같은 거야. 동일한 지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에서 NaOH 20ml에 선생님이 2개 있다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HCl 10ml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돼. 맞죠? 왜냐면 중화점이니까 얘랑 개수가 같아야 되거든. 근데 내가 지금 이거 2개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러면 NaOH 20ml에 2개 있으면 10ml에는 1개 있을 거고 30ml에는 3개가 있겠죠. 이랑 마찬가지로 HCl 10ml에 2개가 있으면 20ml에는 몇 개 있어야 돼? 4개가 있어야 됩니다. 됐지? 그러면 가를 볼래? 가는 누가 많아? 산이 염기보다 많죠. 다도 산이 염기보다 많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압과 니온에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 산이 많으니까 H 플러스 있어야 되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있어야 되고 다도 마찬가지야. H 플러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네. 됐니? 그러니까 기압과 니온 모두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는 Na 플러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같습니다. 됐죠? 자, 이번엔 245번. 자, 표는 HCl 수용액과 NaOH 수용액을 혼합한 용액. 자, 혼합한 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자, 자료를 보면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모형수거든. 그럼 여기서 양이온이 될 수 있는 거는 H 플러스랑 Na 플러스밖에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은 구경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얘가 Na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세모는 H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봐봐. Na 플러스가 지금 하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밀리리터에 Na 플러스가 1개 있다면 3V 밀리리터에는 Na 플러스가 3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Na 플러스가 3개가 있다면 OH 마이너스도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가 있어야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나를 봐봐. 자, 여기에 H 플러스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지. 그럼 이 3개의 정체는 뭐니? OH 마이너스와 반응한 후 남은 게 3개란 얘기잖아. 그러면 OH 마이너스 일단 몇 개 있어야 돼? Na 플러스가 1개 있는 거잖아. 1개. 그러면 OH 마이너스도 몇 개 있었다? 1개 있었죠. 그러니까 OH 마이너스 1개랑 반응 후 남은 게 3개이기 때문에 처음에 2V 리터에는 몇 개 있어야 돼? 4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2V 밀리리터에 4개면 V 리터에는 2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1번 가와 나의 액성을 쓰세요. 자, 가에서는 염기가 많고 나에서는 산이 많으니까 가는 염기성, 나는 산성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가와 나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 자, 생성된 물 분자수 봐봐. 가에서 가볼까? HCl이 몇 개 있었다? 2개. 그러면 H 플러스 2개, Cl 마이너스 2개. 그 다음에 NaOH가 3개 있었잖아. 그러면 OH 마이너스 3개, Na 플러스 3개. 그러면 1대1로 반응하니까 이거 없고 요거 하나가 남네요. 그럼 생성된 물 분자수는 몇 개? 2개. 그럼 이거랑 똑같이 다해서도 볼까? 다는 HCl이 몇 개 있는 겁니까? 4개. 그 다음에 NaOH 몇 개? 1개. 그럼 여기에 OH 마이너스 하나.
그 다음에 Na 플러스 하나. 그럼 여기에는 H 플러스 4개, Cl 마이너스 4개죠. 그러면 1대 1로 반응하니까 여기서 물 분자 몇 개? 한 개가 생기네. 됐습니까? 그래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몇 대 몇이다? 2대 1입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 이거 정리. 이거 한 번만 정리합시다. 1가하고 1가를 혼합할 때는 1가랑 1가야 주의. 1가랑 1가를 혼합할 때는 혼합 후 양이온수 또는 음이온수 얘는 혼합 전 양이 많은 산 또는 염기의 수하고 같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혼합 후 생성된 물 분자 수는 혼합 전 양이 적은 산 또는 염기 수하고 같습니다. 그럼 봐봐. 혼합 전 가와 나에서 양이 작은 거 봐봐. 몇 개? 2개. 몇 개? 하나. 그럼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몇 대 몇이다? 2대 1입니다. 그냥 맞아. 그 다음에 생성된 양이온수.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수랑 음이온수 양이 많은 거라 그랬죠? 자, 여기는 3개, 여기 몇 개? 4개. 그럼 가봐. 양이온수 몇 개 있습니까? 3개. 다해서 양이온수 몇 개 있습니까? 플러스 H뿔 3개, Na뿔 하나, 4개 있네. 음이온수 몇 개 있습니까? Cl-2개, OH-1 3개, Cl-4개. 아시겠죠? 그래서 1가랑 1가면 이게 반드시 성립을 할 거고 요거는 통과해서 알아두시면 써먹기 편하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6번. 다음은 생활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이용한 사례이다. 생성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려주면 토양 속에서 뭐가 일어나?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기억이 틀렸고, 니은 기억이 일어날 때 물이 생성된다. 맞고, 위산이 과다하여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 것은 이 반응과 같은 원리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247번. 다음은 중화 반응이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사례이다. 기억, 미음을 각각 물에 녹인 수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너무 쉬어 소다, 레몬즙, 제산제, 암모니아수, 식초, 요거 산, 요거 염, 제산제니까 염, 레몬즙 산, 소다 염. 기억, 수용액에서 마그네슘을 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거 얘는 산이죠. 몇 개 있습니까? 하나, 2개 있네. 기억 맞고. 그 다음에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 주었을 때 전류가 흐르는 물질은 3가지이다. 3가지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가지. 다 전류가 흐르고. 디귿 수용액에서 페노프탈렌 용액을 넣었을 때 붉은색 이거 염기성이죠. 염기성이 하나, 둘, 3개 있네. 3가지 맞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4번이 정답이 됩니다.